这种女人太不像话了，睁着眼说瞎话，真是只认钱不认人。怎么了，老张？是不是跟谁吵架了？看把你气的。嗨，别提了，我前天在路边的小店买了个收音机，刚听了一天就没声了，这不我就又去了，想换一个。没换成？没换成不说，还受了一肚子气。那个女的真够可以的，明明就是她卖给我的，可她一口咬定压根儿不是他们店卖的。我说一句，她有10句等着我，话里话外的意思就是我想占便宜。你把发票拿出来给她看不就行了？要是有，我不就不跟她多费口舌了。闹了半天你没有发票啊，这就怪不着人家了。可我就是在那儿买的呀，我都这把年纪了，还能骗她不成？得了，你快消消气吧。说到底你就不该上那儿买东西，小店的东西能好到哪儿去？那个小店就在我家胡同口，我老去那儿买东西，跟他们都半熟脸了，按理说应该好说话，哎，没想到啊。现在买什么东西都得留一手，发票可不能不要，万一有什么问题，那些票什么的就能派上用场了。吃一堑长一智吧，你要实在气不过就告他们去，要不你就按照上面的地址直接找厂家。厂家是哪个？你看上面只写着广东生产，广东那么大，我上哪儿找去啊？算了，为这么个小玩意儿东找西找的不值得，要是再惹一肚子气更划不来了。得，算我倒霉吧。那你这60块钱就打水漂了。不过你也是，家里又是录音机又是音响，买什么收音机啊？你看看现在谁还买收音机啊？你可真想一出是一出。我就图个方便，听听新闻，听听京戏，可以走到哪儿带到哪儿，想得挺好。哎，现在这些个体户啊，我是真不敢去他们那儿买东西了，不知道什么时候就吃亏上当。可不，那些私人商店都是说的一套做的一套，你买的时候他好话能跟你说一大车，可你要想退呀换呀，他就翻脸不认人了。所以说要买东西还得去国营商店。上次我在王府井买的那双皮鞋穿了半个月，坏了拿去换，人家二话没说就给换了。行了，老陈，你别在这放马后炮了。 네, 자, 요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어때요? 대략 이제 대화의 줄거리는 좀 들리셨어요? 그 고마우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린다니 깜빡했어요.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대화문이 밖에서 뭔가 물건 하나 샀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라디오를 샀어요. 라디오 쇼인지 하면 이게 라디오예요. 라디오를 샀는데 이걸 이제 집에 와서 며칠 와서 틀자마자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반품하려고 갔는데 반품을 안 해주는 그런 대화문입니다. 네, 대략 이런 줄거리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문장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이건가? 이거예요. 자, 这种女人太不像话了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는 가게 판매원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 진짜 너무 어이없어. 不像话 말도 안 된다죠. 不像은 같지 않다. 话 말인데 말도 같지 않다. 즉 어이가 없다라고 할 때真不像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여기 누군가 말을 해서 그 말에 대한 그 비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할 때 这个人太不像话了. 여기서는 这种女人太不像话了. 睁着眼说瞎话, 눈을 뜨고 헛소리를 한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막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허튼 소리를 한다. 눈 뜨고 허튼 소리를 한다. 헛소리를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瞎话, 瞎가 이게 눈이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他眼睛瞎了 하면 그 눈이 멀었다인데 瞎 앞에 뒤에 화 말을 붙이면 헛소리예요. 근데 이 헛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멀쩡하게 뜬 채로 헛소리를 한다. 여기 아주 어이없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주 황당한 그런 헛소리를 한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睁着眼说瞎话.
真是只认钱不认人. 진짜 认 인정하다잖아요. 근데 돈밖에 모르고 사람은 아예 모른다. 사람을 아예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주 돈만 좋아하고 사람은 아예 무시해. 真是只认钱不认人. 자, 그다음에 怎么了老张是不是跟谁吵架了看把你气的 이건 괜찮죠? 왜 그래老张是不是跟谁吵架了 누구랑 다툰 거야? 看把你气的 너를 이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구나. 看 보니까 너를 이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구나. 즉 너 진짜 제대로 화났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唉别提了 말도 마. 말도 마. 我前天在路边的小店买了个收音机. 나 이틀 전에 前天 하면은 昨天 前天 그저께예요. 나 그저께 길 옆에 작은 가게에서 라디오를 하나 샀는데 刚听了一天就没声了. 그냥 하루만 들었는데 소리가 없어졌어. 这不 이것 봐. 我就又去了. 그래서 내가 또 같이 想换一个 하나 바꾸려고. 하루 듣고 고장나서 바꾸려고 갔습니다. 근데 没换成 중간에 너무 짧으니까 건너가네. 没换成 못 바꿨어? 没换成不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못 바꾼 건 둘째 치고 우리 한국에 야 그건 둘째 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둘째 치고가 중국에서 不说입니다. 못 바꿨다는 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没换成不说还受了一肚子气. 못 바꾼 건 둘째 치고 아주 그러니까 이두스가 배 한가득이잖아요. 배 한가득 화만 가득 내다가 왔어. 그러니까 나를 가득 화내게 했어. 그쪽에서. 쇼 받다잖아요. 그쪽에서 내가 화를 가득 받게 했어. 즉 나를 아주 엄청 화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지역하면 쇼了一肚子气 이렇게 표현해요. 那个女的真够可以的. 그 여자 있잖아. 진짜 可以的는 원래는 긍정 표현이죠.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긍정인데 여기 앞에 够를 붙여서 够可以的하면 아주 대단하던데 이게 반어법을 쓴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那个女的真够可以的明明就是她卖给我的 분명히 그녀가 나한테 판 거였거든. 明明就是她卖给我的 응? 제가 어디 갔죠? 이제 보이네요. 可他一口咬定 一口는 한마디로 咬定 딱 잡아대다. 压根儿 아예 不是他们店卖的 자기네 가게가 판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一口咬定 压根儿不是他们店买的 이것도 굉장히 거의 표현인데 한마디로 딱 잡아댔다. 아예 우리 가게가 판 게 아니라고. 我说一句他有10句等着我. 이거 뭐냐면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10마디로 받아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는 10마디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받아친다. 할 때 我说一句他有10句等着我. 그는 10마디를 갖고 나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话里话外的意思. 그의 말 속에 그의 말 아니든 그의 말 바뀌든 어쨌든 그가 한 말 속에는 就是我想占便宜. 占便宜가 아주 공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의 말 뜻은 내가 아주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를 말하더라. 그러니까 라디오를 일부러 이제 자기네 가게에서 산 것도 아닌데 와서 돈 받아내려고 이렇게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话里话外的意思就是我想占便宜. 자, 그 다음에 你把发票拿出来给他看不就行了? 너 그럼 영수증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 우리 아들이 왔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이제 연습실에서 와갖고. 자, 죄송해요. 你把发票拿出来给他看不就行了? 영수증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要是有, 만약에 있다면 我不就不跟他多费口舌了. 费口舌 이거는 말다툼. 요거 费口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긴 말을 费는 허비하다잖아요. 口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허비하다. 말과 이게 혀잖아요. 사실은 내가 괜히 쓸데없이 말을 했겠어. 그러니까 허비하다.
뒤에다가 말 이거 넣어서 내가 괜히 그 사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다툼하면서 허비했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费口舌 입이 아프도록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녀랑 그렇게 오랫동안 막 말다툼을 했겠어? 그 다음에 闹了半天你没有发票啊 그렇게 야단법석을 반나절 떨더니 너 영수증도 없다고? 这就怪不着人家了 그러면은 다른 그쪽 탓할 수도 없지 怪不着人家怪不着人家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可我就是在那儿买的呀 근데 나 진짜 거기서 산 거라고 我都这把年纪了还能骗他不成 나 진짜 거기서 산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자, 내 나이를 강조할 때 我都这把年纪了 합니다. 年纪 나이의 양사가 바예요. 바. 내가 이만큼 나이를 이만큼 한 움큼 먹었는데 라는 뜻으로 我都这把年纪了还能骗他不成 내가 그녀를 그렇게 꼭 속이려고 그러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得了 됐어. 你快消消气吧 너 좀 진정해. 消消气가 이게 좀 막 화난 것을 화를 가라앉히다입니다. 너 빨리 좀 화를 좀 가라앉히고 진정해. 说到底 솔직히 말해서 到底는 여기 밑바닥이잖아요. 到底 그래서 说到底 하면 결국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你就不该上那儿买东西. 너 거기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었어. 不该 그렇게 하면 안 된다죠. 上那儿 거기 가서 물건 사다. 小店的东西能好到哪儿去? 자, 到哪儿去 이것도 굉장히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얼마나 되겠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야, 그 작은 구멍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이런 뜻을 요到哪儿去로 표현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 좋다고 해봤자 그 좋은 것이 어디까지 가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小店的东西能好到哪儿去 좋은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到哪儿去가 우리 어떤 장소나 거리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물건의 뭐 형용사로 표현할 때 오늘 추워봤자 뭐 얼마나 춥겠어. 이제 4월인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今天再冷冷到能冷到哪儿去冷到哪儿去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到哪儿去를 넣어서 아무리 그래봤자 뭐 얼마나 그렇겠어. 이런 상황으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那个小店就在我家胡同口 그 가게가 바로 우리 집 골목 그 입구에 있어서 我老去那儿买东西 나 늘 거기 가서 물건 산단 말이야. 跟他们都半熟脸了 그들과 이미 半熟脸 하면은 이미 익숙한 얼굴이잖아. 근데 앞에 半 붙었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 익숙한 사이는 아닌데 뭐 가서 물건 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얼굴은 알고 뭐 물건 사면서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니까 조금 익숙한 사이다. 이런 뜻을 跟他们都半熟脸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按理说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이니까 도리대로 말하면 应该好说话 好说话는 说话 앞에 好가 붙었으면 말하기 편하다, 쉽다. 그러니까 얘기가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다. 아이, 没想到啊. 생각지도 못했네.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절반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하고 우리 나머지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대본 보면서. 这种女人太不像话了，睁着眼说瞎话，真是只认钱不认人。怎么了，老张？是不是跟谁吵架了？看把你气的。嗨，别提了，我前天在路边的小店买了个收音机，刚听了一天就没声儿了，这不我就又去了，想换一个。没换成？没换成不说，还受了一肚子气。那个女的真够可以的，明明就是她卖给我的，可她一口咬定压根儿不是他们店卖的。我说一句，她有10句等着我，话里话外的意思就是我想占便宜。你把发票拿出来给她看不就行了？要是有，我不就不跟她多费口舌了。闹了半天，你没有发票啊，这就怪不着人家了。可我就是在那儿买的呀，我都这把年纪了，还能骗她不成？得了，你快消消气吧。
说到底，你就不该上那儿买东西。小店的东西能好到哪儿去？那个小店就在我家胡同口，我老去那儿买东西，跟他们都半熟脸了。按理说应该好说话，哎，没想到啊。 네, 여기까지입니다. 표현들이 재미있네요. 다 중국인들이 거의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수업 교재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원어민들이 그냥 일상 구어적인 표현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밌죠? 표현들이. 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사자성어 표현.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져와서 우리 듣기 연습하면서 대화문 듣고 또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화문 여기서도 사자성어 하나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나갑니다. 잠깐만요. 왜 소리가 안 나가지? 张总当年完全是白手起家，从街边小摊做到现在的集团公司，所以他现在特别理解创业者的艰难，经常给予指导。张总当年完全是白手起家，从街边小摊做到现在的集团公司，所以他现在特别理解创业者的艰难，经常给予指导。 네. 자, 무슨 대화였어요? 짱종이라고 했습니다. 짱종. 白手起家. 좋아요. 白手起家. 대화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짱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수성가. 맞아요. 자수성가한 그 대표님의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볼까요? 대화문 볼까요? 이거예요. 白手起家. 여기 자수성가입니다. 白手. 노점상에서 맞아요. 白手 그냥 빈손으로 기업을 일으켰다. 起家. 张总当年完全是白手起家. 장종은 예전에 완전히 맨손으로 시작했다. 자수성가했다. 从街边小摊, 그러니까 길거리 노점에서 做到现在的集团公司, 현재의 그 그룹 회사까지 키워냈다. 所以他现在 그래서 그는 지금 特别理解创业者的艰难. 창업가들의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잘 이해해준다. 经常给予指导. 그래서 자주 给予, 이거는 주다, 뭔가 좋은 것을 주다 할 때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鼓励, 격려를 해주다, 지도를 해주다 할 때 지휘를 써요. 经常给予指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대화 보면서 한번 또 들어볼게요. 张总当年完全是白手起家，从街边小摊做到现在的集团公司，所以他现在特别理解创业者的艰难，经常给予指导。张总当年完全是白手起家，从街边小摊做到现在的集团公司，所以他现在特别理解创业者的艰难，经常给予指导。 네. 자,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이번에도 아주 잘 아시는 사자성어일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你健身的强度有点过犹不及了，上周每天都练4小时。难怪会肌肉拉伤，确实该调整训练计划了。你健身的强度有点过犹不及了，上周每天都练4小时。难怪会肌肉拉伤，确实该调整训练计划了。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잘 안 들렸네요. 과유불급? 매일 4시간씩 연습. 좋습니다. 맞아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过犹不及죠. 过犹不及. 자, 볼게요. 나옵니다. 你健身的强度有点过犹不及了. 健身, 운동이죠. 健身的强度, 운동 강도가 有点过犹不及了. 이게 과유불급. 한국어에 쓰는 사자성어 그대로예요. 过犹不及了. 上周每天都练4小时. 지난주에는 매일마다 4시간씩이나 했잖아. 难怪会肌肉拉伤. 어쩐지 근육이 좀 다쳤어. 确实该调整训练计划了. 정말 내가 이제训练计划 该调整 하면은 좀 이제 계획을 다시 짜다, 다시 조정하다. 训练计划 훈련 그 계획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 스케줄을 다시 좀 잘 짜야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过犹不及. 过는 이게 지나치다라는 뜻이죠. 요는 여기에서 뭐뭐과 같다입니다. 요가 마치와 같다, 여전히 하다인데 부지는 아니 뭐죠? 미치지 않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근데 여기서 요가 근데 마치와 같다인데 여전히 뭐뭐 하다. 잠깐만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직역하면 그래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예요. 이게 요가 뭐뭐과 같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는 너무 지나친 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 이 요는 원래는 무엇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즉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라는 표현이죠. 过犹不及.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健身的强度有点过犹不及了，上周每天都练4小时。难怪会肌肉拉伤，确实该调整训练计划了。 자, 한 번 더. 你健身的强度有点过犹不及了，上周每天都练4小时。难怪会肌肉拉伤，确实该调整训练计划了。 네. 자, 세 번째 대화문입니다. 이번에 조금 한국어에는 없는 사자성어. 公司说要简化流程，新系统却更复杂，完全背道而驰。这种矛盾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公司说要简化流程，新系统却更复杂，完全背道而驰。这种矛盾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 자, 무슨 뜻일까요? 회사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公司说要简化流程，新系统却更复杂，完全背道而驰。这种矛盾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 이러면은 무슨 대화였을까요? 회사 내에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简化 하면은 简单이잖아요. 简化 간단화하다, 즉 단순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일의 효율을 맞아요. 어쨌든 무슨 좋게 한다 하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을 떨어뜨렸다라는 약간 좀 불만이 섞인 그런 대화문 같죠? 조금 불만이 섞인 그런 대화문입니다. 볼게요. 이겁니다. 대화 사자성어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다. 맞아요. 背道而驰라는 사자성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背가 이게 등이잖아요. 등지다. 道는 길이잖아요. 길을 등지고 驰 달리다 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리다 할 때 背道而驰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은 公司说要简化流程 회사에서는 뭐 업무 절차를 단순하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新系统却更复杂 새로운 시스템이 더 복잡해졌어. 그래서 완전 背道而驰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네. 말했던 거랑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단순화하겠다 하면서 시스템은 더 복잡해졌으니까 두 개 완전 정반대잖아요. 반대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완전 背道而驰라고 한 거예요. 사자성어를 씁니다. 이럴 때 这种矛盾 이런 모순이 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 우리 업무 효율을 더 떨어뜨렸어 라고 한 거예요. 背道而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중국 사람들이 대화문에 사자성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꽤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 자, 한번 들어볼게요. 公司说要简化流程，新系统却更复杂，完全背道而驰。这种矛盾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公司说要简化流程，新系统却更复杂，完全背道而驰。这种矛盾让我们的工作效率反而更低了。背道而驰. 자,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사자성어 하나 나와요. 新来的总监总是高高在上，从来不听我们的建议。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新来的总监总是高高在上，从来不听我们的建议。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 네,
뭐라고 했죠? 新来的总监, 新来的总监, 그러니까 새로운 총 감독님, 총 어쨌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잖아요. 新来的总监总是高高在上,从来不听我们的建议. 라고 했습니다. 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的影响. 건의를 듣지 않다. 오, 좋아요. 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 자, 볼게요. 이겁니다. 新来的总监 새로운 총감독님이 总是 항상 高高在上. 요것도 사자성어예요. 高高는 높이 높이잖아요. 높이 높이 위에 있다. 在上.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에 해석한 걸 보면 지도자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중과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지도자가 아주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의 건의를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그냥 권리만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인데 뭐 친구 중에도 굉장히 막 자기가 뭐 굉장히 윗사람인 것처럼 막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他这个人高高在上. 쟤는 뭐 조금 잘난 척하고 뭐 굉장히 말을 하는 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말투로 할 때 이럴 때도 他这个人总是高高在上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높이 높은 데 있다. 高高在上 좀 잘난 척하다 이런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총감독님이 항상 너무 이제 잘난 척만 하고 从来不听我们的建议 전혀 우리의 건의를 듣질 않아. 这样下去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团队士气 이게 팀의 그 사기를 말해요. 같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일하는 그 사기, 사기, 士气 이게 그대로네. 사기네 그대로. 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 팀 그 사기가 크게 떨어질 거야.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거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新来的总监总是高高在上，从来不听我们的建议。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新来的总监总是高高在上，从来不听我们的建议。这样下去团队士气会受很大影响的。 네. 高高在上. 보통 이제 회사 윗사람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高高在上. 자, 5번째 볼게요. 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我总觉得别有用心。确实要谨慎，最近金融诈骗很多。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我总觉得别有用心。确实要谨慎，最近金融诈骗很多。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 투자 항목, 투자 프로젝트를 这么热心介绍, 굉장히 막 열심히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막 와서 소개하고 있어요. 我总觉得别有用心 했습니다. 我总觉得别有用心。确实要谨慎，最近金融诈骗很多。金融诈骗? 진롱자핀이란 거 뭐예요? 발음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아닙니다. 金融诈骗 뭘까요? 金融诈骗. 诈骗 사기 이거예요. 别有用心 쓰는 마음. 用心 비에는 따로잖아요. 따로 있다. 쓰려는 마음이 즉 속셈이 있다. 예요. 속셈이 있다. 따로 속셈이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말 뜻 안에는 뭔가 따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뭔가 어떤 속셈이 있다 할 때 他这个人别有用心 이렇게 표현해요. 别有用心 따로 마음이 뭐 무슨 쓰려는 마음이 있다. 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 걔가 있잖아.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소개했는데 我总觉得 나는 있잖아. 왠지 따로 속셈이 있는 것 같아. 이거예요. 我总觉得别有用心
确实要谨慎. 정말 조심해야 돼. 谨慎, 굉장히 경계하면서 조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确实要谨慎. 最近金融诈骗很多. 요즘 금융 사기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金融诈骗很多. 金融诈骗입니다. 금융 사기. 사자성어는 别有用心.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 누가 친구가 농담으로 나한테 뭐라고 말했을 때, 你是不是别有用心? 너 지금 따로 속셈이 있는 거지?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좀 내가 평소에 안 보던, 좀 안 좋게 보던 사람이 뭔가 갑자기 나한테 막 좋은 척 하면서 다가오면은, 他是不是别有用心? 뭔가 따로 속셈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别有用心,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아이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사자성어. 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我总觉得别有用心。确实要谨慎，最近金融诈骗很多。他突然这么热心介绍投资项目，我总觉得别有用心。确实要谨慎，最近金融诈骗很多。 金融诈骗很多. 요즘도 많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董事长最后那句话说得很有深意，真是耐人寻味。看来公司近期可能会有重大的人事调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董事长最后那句话说得很有深意，真是耐人寻味。看来公司近期可能会有重大的人事调整。 여기 사자성어가 뭔지 들리셨나요? 보아하니 인사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좋아요. 두 번째 대화문이 그거였죠. 회사에 곧 큰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 사자성어 요 사자성어가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볼게요. 耐人寻味입니다. 耐人寻味. 뭐냐면은 나이는 이게 인내하다라는 나이잖아요. 견디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 할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할만하다. 사람이죠. ren 사람. 쉬는 찾다. 웨이는 맛이에요. 맛인데 음식에 말할 때는 맛이지만은 누군가의 말이나 할 때는 의미예요. 의미를 찾다. 그러면 사람이 의미를 찾아볼 만하다. 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말을 했거나 했을 때 저분이 아까 한 말 우리 다시 좀 심사숙고 해볼 만하다. 혹은 다시 의미를 좀 되새겨 볼 만하다 할 때 耐人寻味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거나 이럴 때 耐人寻味라고 합니다. 董事长 회장님이 最后那句话说得很有深意. 마지막 한마디가 아주 뭔가 깊이가 있네. 真是耐人寻味.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다시 좀 새겨보게 한다. 看来公司近期可能会有重大的人事调整. 보아하니 요즘 회사에 이제 아마 큰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사장님이 한 말에서 대략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耐人寻味. 뭔가 의미심장해서 다시 새겨볼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董事长最后那句话说得很有深意，真是耐人寻味。看来公司近期可能会有重大的人事调整。董事长最后那句话说得很有深意，真是耐人寻味。看来公司近期可能会有重大的人事调整。 네. 자, 이렇게 사자성어 6개였습니다. 过犹不及, 白手起家,过犹不及, 그리고 背道而驰, 高高在上, 别有用心, 耐人寻味. 이렇게 오늘 6개 나온 사자성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화문이랑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와요. 자, 이어서 우리 장문 몇 개 볼게요. 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사실은 이 일을 꽤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여. 걔가 겉으로는 말을 안 한다. 우리 이 표현을 예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은 안 한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뭔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신경 쓰는 게 보인다 할 때 보인다는 能看出来看出来 쓰면 돼요. 혹은 看得出来 해도 돼. 看得出来能看出来 해도 되고 看得出来. 그 앞부분은 말은 안 한다. 걔 말은 안 해도 아주 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입으로 말은 안 한다. 他表面上不说表面上 쓰셨구나. 他表面上不说其实能看出来这件事他特别在意. 보자. 他表面上不说其实能看出来这件事他特别在意. 괜찮아요. 박성훈님 문장 괜찮습니다. 아니다. 조금 수정할. 보자. 他表面上不说能看出来其实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박성훈님 문장. 박성우님 지금 쓰신 문장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他表面上不说이건 괜찮아요. 其实能看出来其实가 왜能看出来앞에 붙었어요? 그는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사실은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가 이 일을 사실은 그가 이 일을 신경 쓰고 있다. 이 일을 그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其实가 그가 이 일을 신경 쓰다 앞에 붙는 게 더 좋죠. 내가 그거 사실 내가 보니까 내가 보는 행동에 이렇게 其实가 붙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신경 쓴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문장에서 강조하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他表面上不说但是但 여기다 但 붙이고 但能看出来这件事他其实特别在意. 그리고 他其实特别在意这件事. 이렇게 这件事를 뒤에 가져오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他表面上不说但能看出来他其实特别在意这件事.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중국 사람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우 님이 적으신 문장도 사실 그렇게 말해도 뜻은 다 충분히 전달이 돼요. 其实가 만약에 能看出来 앞에 붙으면은 앞문장에 나 사실은 지금까지 걔가 그런 걸 내가 모른 척 했거든. 근데 사실은 난 걔가 그렇다는 걸 다 내가 봐냈어. 다 내가 알아챘어. 이럴 때 내가 알아챘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그 알아채다 看出来 앞에다가 其实를 붙이면 돼요. 지면이 문장. 别看他表面上不说其实他挺在意这件事的. 괜찮아요. 좋습니다. 其实他挺在意这件事的. 挺在意这件事的. 제가 쓴 문장은 뭐였더라? 이거요. 他虽然을 넣었습니다. 他虽然嘴上不说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嘴上不说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表面上이라고 하셨지만은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表面上不说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걔가 말은 안 하지만 할 때 嘴上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他虽然嘴上不说但看得出来他其实挺在意这件事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느라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느라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청 바쁠 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느라. 하루 종일 할 때는 一整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整天忙得不可开交. 좋습니다. 不可开交 쓰셨구나. 整天忙得不可开交. 到现在连一口水都没喝上. 좋아요. 박성우님, 一整天特别忙. 一整天特别忙. 到现在连一口水都没喝. 얼마 전에 사자성어 배운 거 쓰려고. 사자성어는 굉장히 좋아요. 박성우님 적어주신 사자성어는 사자성어 쓰신 건 지매님이시고 박성우님은 얼마 전에 배운 사자성어 지금 쓰려고 하셨는데 잘 생각이 안 나셨네요. 一整天特别忙. 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一整天 一整天이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빴다. 一整天. 한국어에서는 하루 종일 너무 바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一整天特别忙
今天一整天 만약에 앞에 今天을 붙이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今天一整天特别忙 이러면 괜찮은데 一整天特别忙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지? 一整天今天特别忙 特别가 이게 부사잖아요. 특별히 바쁘다. 一整天 잠깐만요. 一整天特别忙 하루 꼬박 온종일 굉장히 바쁘다. 一整天特别忙 왜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 어색해. 一整天特别忙一整天特别忙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이게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하루 종일이 一整天 있잖아요. 一整天이 보통 바삐 보냈다, 그 망홀라 뒤에 목적으로 오거나 어떤 동사의 목적으로 뒤에 올 때는 있는데 이렇게 주어처럼 一整天特别忙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一整天特别忙 이렇게 하려면은 앞에 주어 今天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지금 박성우님 적어주신 一整天特别忙이 여기서 一整天 하루 종일이잖아요. 한국어에서는 하루 종일 매우 굉장히 바빴다 이러면 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이 一整天이란 단어가 어떤 동사의 뒤에 목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잤어. 我今天睡了一整天. 나 오늘 하루 종일 먹었어. 我今天吃了一整天.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루 종일 했다 할 때 그 동작의 뒤에 동사 뒤에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근데 一整天特别忙 이거는 一整天을 주어로 지금 쓰셨잖아요. 주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만약에 一整天을 이 위치에다가 놓으려면은 앞에 진짜 주어 하나 붙여 놓는 게 좋아요. 今天一整天特别忙 이러면 좀 자연스러워요. 今天一整天特别忙 이러면은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됩니다. 今天一整天今天一整天特别忙 이러면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하다고 했다. 그래서 今天一整天特别忙 그냥 가상적인 今天特别忙 하면 되는데 今天 아니면은 一整天이 보통 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今天忙了一整天 이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忙了一整天 혹은 忙活了一整天도 됩니다. 제가 쓴 문장인데 忙活了一整天 忙活가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바삐 보내다의 동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게 구어 표현이거든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여기 뭐냐면은 忙活가 뭐냐면은 굉장히 바삐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바삐 막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삐 보내다라는 동사인데 忙活가 원래는 중국의 베이팡 쪽에 쓰던 이제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이제는 거의 쓸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옵니다. 忙活了一整天 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바삐 보냈다. 정신없이 바삐 보냈다. 그래서 到现在连口水都没顾上喝라고 했습니다. 顾上 이게 顾上이면 구가 원래는 돌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상은 좀 신경 쓰다,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실 일도 어디 신경 쓸 그 시간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到现在连口水 口는 여기 이口인데 이가 생략된 거예요. 到现在连一口水都没喝 해도 되지만 메이하고 흐 중간에다가 메이구상 했습니다.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내가 고려할 새가 없었다. 신경 쓰지 못했다. 신경 쓸 그 여유조차 없었다. 이런 뜻으로 메이구상 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구상 이거 빼고 到现在连口水都没喝 하면은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다. 그냥 이건 서술이에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다. 근데 到现在连口水都没顾上喝 하면은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실 걸 마시는 한국어로 어떻게 쓰지? 没顾上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顾上 하면 원래는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뜻인데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마음 쓸 여유조차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거위화이고 요 그 원문의 뜻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실 여유조차도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시려는 신경 쓰지도 못했다. 이런 거죠. 겨를이 없었다. 맞아. 겨를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我忙活了一整天到现在连口水都没顾上喝.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一整天이 그렇게 주어로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 잘. 보통 동사 뒤에 와서 하루 종일 뭐 어찌어찌 했다. 이럴 때. 한국어로 말하면 하루 종일 앞에 주어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부분 동사를 쓰고 뒤에 이렇게 一整天이 옵니다. 一整天 자체가 앞에 와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좀 어색해요. 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我忙活了一整天到现在连口水都没顾上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랑 그는 별로 친하지 않아.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야.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 뭐 좀 큰 회사면은 그냥 얼굴은 아니까 막 지나치면 잠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막 익숙한 사이가 아닐 때 나는 그와 별로 친하진 않다.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다. 어떻게 쓸까요? 익숙하다. 熟 하면 돼요. 熟.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다 할 때 熟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我跟他不怎么熟啊就是打个招呼我跟他不怎么熟就是打个招呼 이건 뭐냐면은 지메니 문장이 뭐냐면은 내가 뭐 우리 가족이랑 길을 걷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길래 내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가족이 뭐 아들이면 아들이 엄마 저 사람 아세요? 아니야, 난 별로 친하진 않아. 그냥 인사만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냥 조금 아는 사이니까 그냥 나는 지금 그냥 인사만 한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적절해요. 지메니 문장은 我跟他不怎么熟就是打个招呼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그냥 인사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고요. 박성훈님 문장 보자. 我跟他没那么亲近只不过是说您只不过是说您好的关系.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냥 사이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냥 니하오. 우리 그냥 친하지는 않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면은 저도 이제 동네에 우리 아래 윗집에 아저씨 뭐 할아버지 많이 계신데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그런 관계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말만 하는 사이다. 한국어로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您好只不过是说您好的关系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点头之交 약간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点头 그냥 고개만 까딱인다. 고개만 까딱이는 교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하는 고개만 까딱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그런 교제 관계다라는 뜻으로 点头之交 이런 표현을 씁니다. 我跟他不怎么熟 나는 그랑 그렇게 익숙한 사이는 아니다. 그냥 点头之交이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다 할 때 点头之交 만약에 点头之交안 쓰면 我跟他不怎么熟只是근데 이 문장도 아니다. 이 문장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지금 인사를 끝내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거 点头 쓰려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인사해서 손을 흔들다는 게 挥手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꼭 点头 하면 点头 꼭 해야만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인사할 때 그냥 니하오 이러면서 그냥 할 수도 있죠. 이것도 그냥 点头之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꼭 내가 저 사람과 가볍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인사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点头之交 아니라고는 아니고 꼭 뭐 머리를 까딱하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다 할 때 点头之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我跟他不怎么熟就是点头之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我跟他不怎么熟路上碰到的话路上碰到只是简单的打个招呼 뭐 길에서 잠깐만 뭐 길에서 부딪히면은 만나면은 간단하게 인사하고 简单的打个招呼 만약에 打个招呼하면 简单的 간단하게 뭐 인사하고 그래 简单的打个招呼이 표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간결하게 그냥 끝낼 수 있는 게 点头之交 이거 쓰면 돼요. 我跟他不怎么熟就是点头之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간결하게 딱 끝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힐링 중국어 여러 문장입니다. 你如何对待自己，世界就如何对待你。把自己当贵人一样尊重、投资和宠爱，世界才会把你当回事儿。你的自我价值感决定了你在他人心中的分量。 네, 여기 뭐냐면은 你如何对待自己, 내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世界就如何对待你, 세상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 把自己当贵人一样尊重, 자신을 아주 귀인처럼 존중하고 投资和宠爱, 자신에게 투자하고 또 자신을 아주 宠爱는 막 총애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世界才会把你当回事, 세상도 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当回事 이게 일로 여긴다. 즉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世界才会把你当回事. 你的自我价值感, 당신의 자아 가치는 당신의 그러니까 自我价值感 이게 자존감을 말해요. 결국에는 너의 자존감은 决定了你在他人心中的分量.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차지하는 그런 무게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当回事当回事가 어떤 중요하게 여기다. 근데 보통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아야, 你别当回事 이거 별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럴 때도 이거 쓸 수 있습니다. 你别当回事 뭐 이까짓 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호의가 일의 양사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한국어에서도 뭐 인생 2회차, 3회차 이런 회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이렇게 회로 쓰는 건데, 근데 보통 우리 구어적인 표현에서 보통 우리 이 일 할 때는 그 일의 양사는 원래는 件이잖아요. 件. 一件事情, 这件事情 할 때 件인데 여기에서의 회는 잠깐만요. 여기에도 회도 当回事 시는 일이 맞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의 일의 양사는 件이에요. 회는 1회 한 번, 잠깐 사이, 잠시 동안, 잠깐 사이, 잠시 동안 이라는 양사. 이 회시도 하나의 일, 조건, 문제.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어떤 특정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특정된 일에서 말할 때는 这件事, 那件事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회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일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고 하나의 일 여기서 그냥 하나의 일이라고 적었는데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여기서 지금 이럴 때처럼 있잖아요. 중요한 일로 여긴다. 当回事 이럴 때 쓰고 또 이건 네가 한 말은 또 다른 얘기야.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일에서 전혀 다른 얘기할 때 那个是另一回事 이럴 때 另一回事 이렇게도 씁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야 할 때 이거는 여기에서 회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지금 좀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도 그냥 이렇게 한 번, 한 회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회의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회의는 그냥 잠깐 사이, 잠시 동안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보통 평소에 어떤 일에 대해 특정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见 쓰고 当回事 어떤 중요한 일로 여긴다 할 때는 回를 쓴다는 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回를 제가 시간 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국어 힐링 중국어는 你如何对待自己世界就如何对待你把自己当贵人一样尊重投资和宠爱世界才会把你当回事儿你的自我价值感决对了你在他人心中的分量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